자, 이번 시간에는 위트니스 게팅 스타트 머티리얼, 위트니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우선적으로 게팅 스타트 머티리얼을 들어가기 전에 이 모델링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무엇인가,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델을 하게 되면 대상이 되는 시스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세계나 아니면 관리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갖다가 모형이나 도면, 그림 또는 어떤 소식의 형태로다가 기술하는, 즉 현실, 여기 보시는 지도와 같이 현실 세계의 지형지물을 갖다가 추상화해서, 즉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추상화해서 그림이나 도형, 수식, 모형 등으로다가 만들어낸 그 결과를 갖다가 모델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지도는 여의도 일대의 지형지물을 갖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특정인이 알고 있는 혹은 특정 조직이 알고 있는 여의도 일대의 지형지물에 관한 지식을 갖다가 추상화해서 이런 지도로 나타냄으로써 그 일대에 대해서, 그 일대의 지형지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적이 없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정보를 갖다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은 모델은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갖다가 특정한 방법, 즉 지도의 경우에는 척도라든지 방위가, 어떤 도형, 이런 건물을 나타내는 이런 기호 등을 이용해 가지고 그려냄으로써 그 결과를 갖다가 모델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대상을 갖다가 이와 같은 지도로 만드는 과정을 갖다 모델링이라고 그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델의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 했을 때 그 개념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교감도 같은 것을 그려서 서로 그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또한 직접적인 어떤 시공 단계를 위해서 평면도라든가 배관도, 배선도 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건축물을 갖다가 설계하고 또 유지 보수할 때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모델은 다양한 형태로다가 우리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해를 갖다 돕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쓰이는 그 모델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이와 같이 어떤 펑션 액티비티, 기능과 기능 간의 관계를 갖다가 나타내서 그 기능과 기능 간에 어떤 그 엔티티나 정보가 흘러다니는지, 또한 특정 액티비티에 어떤 리소스가 관여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나타내는 이런 펑션 모델도 있을 수 있겠고, 또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작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안에 흘러다니는, 시스템 안에 흘러다니는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구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데이터 모델, 인포메이션 데이터 모델이 있을 것이고, 또는 특정 프로세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갖다 알고자 하는 이와 같은 프로세스 모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그 분석적인 프로세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구성되고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은 아직은 시행 단계, 즉 executable architecture로서 실행 단계에서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는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죠. 서로 개념적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정도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실제로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실행됐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갖다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듭니다. 이와 같은 것이 시뮬레이션 모델의 예인데, 우리가 아까 보신 그런 프로세스, 이렇게 분기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갖다가 컴퓨터 상에서 직접 구현해 봄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 설계의 어떤 결과를 갖다가, 효과 결과를 갖다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프로세스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은행의 창구 업무라든지 또 현재 보시는 거는 자동차성 폐기물 처리장의 어떤 처리 능력 분석이라든지 또는 물류센터 같은 경우 물류센터의 어떤 설비들의 처리 능력 또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어떤 마델을 통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시뮬레이션 자체가 마델링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마델화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실험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시뮬레이션인데, 그러면 마델링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어떤 운영하고자 하는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되겠고, 그것을 갖다가 실험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마델의 종류는 몇 가지 단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즉 실제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 다음 단계로 물리적 마델을 이용한 실험, 다음으로는 수학적 마델을 이용한 실험, 마지막 단계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컴퓨터 마델을 이용한 실험 단계로 쭉 발전해 왔는데, 실제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이라는 것은 대상이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을 때, 전혀 정보도 없고 없을 때는 직접 만들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 폭탄을 갖다 새로 만들었다. 그 폭탄의 어떤 효과라든지 실제 잘 터지는지 모르겠다 하면 직접적으로 터뜨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번 터뜨려서 봐서는 모르고 여러 번 그런 실험을 직접 실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함으로써 그 결과를 갖다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 이제 물리적 모델, 즉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런 물리적 모델에 있어서는 실물 모델, 스케일 모델, 위치 모델 등이 있습니다만 모두 다 물리적 형태의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새로운 댐을 건설한다 했을 때 그 댐 건설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댐이 무너졌을 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이런 걸 직접 댐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척도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강도로다가 댐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학적 모델인데, 수학적 모델이라는 것은 수식이나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식들은 대부분 이런 수학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수학적 모델에서 변동성, 즉 확률적으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걸 갖다가 포함하면은 우리가 스태틱 모델 해가지고, 우리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와같이 확률적으로다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상황을 갖다가 수학적 모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엑셀로 작성한 시뮬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고, 이런 변동성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것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확률적인 것만 포함되는 상태를 수학적 모델, 스태틱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그런 확률적인 어떤 그런 모델 플러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제공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버튼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갖다가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다이내믹 모델이 되는 것이죠. 다이내믹 모델이라는 건 결국 시간을 포함하고 있느냐 없느냐, 시간의 경과를 갖다가 시간의 진행 상태를 갖다가 묘사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다이내믹 모델 안에서도 그 엔티티의 어떤 표현을 갖다가 낮게로 하느냐 아니면 연속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컨티뉴어스 모델이냐 디스크리트 이벤트 모델이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이 우리 이번 게이팅 스타트 머티리얼부터 쭉 시작하는 시뮬레이션 어떤 공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대상이 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은행이라든가 콜센터, 제조공장 등과 같이 이런 우리가 대상이 되는 시스템, 우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이 그냥 아니고 자연계 시스템이 되겠죠.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게 그 외에 우리가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인데, 이런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특성이 뭐냐면 변동성, 즉 상당히 변동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도착하는 손님의 도착 시간 간격이 변동적이고, 그 손님들을 응대해서 서비스를 할 때 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도 변동적이고, 기계가 고장나는 것도 딱딱 시간 정해놓고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수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시간 분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변동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관성입니다. 즉 공정과 공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공정, 여기서 A 공정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B 공정에서 브레이크다운이 발생한다든지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A 공정은 B 공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이 어떤 상관관계가 상호 구성 요소 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하나는 복잡성인데, 복잡성은 상관성과 변동성이 합쳐진과 또 플러스 시간적인 어떤 변동성을 얘기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M1이라는 머신이 생산을 해나갑니다만 E1이라는 버퍼에 처음에는 제대로 쌓이지 않고 점점 버퍼가 차가 차나요, 그렇죠? 하지만 시간의 경고에 따라서 B1 버퍼가 꽉 차게 되면 이 B1 버퍼에 꽉 찬 정보가 M1한테 전달되면서 M1은 생산을 정지하겠죠. 이와 같이 복잡성도 물론 이제 컨비네이셔널 컴플렉시티, 즉 이런 상관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어떤 경우로 이루어지느냐, 상관관계가 이런 복잡성도 있고, 다이내믹 컴플렉시티, 즉 시간의 경고에 따라서 이와 같이 복잡성이 증가하는,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변동성, 상관성, 복잡성이 이런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특성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간단하게 어떤 수학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스태틱한 모델로다가 시스템 설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특성을 갖다가 제대로 반영해서 그 시스템 설계 결과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그런